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링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링크는 굉장히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 링크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애니메이션에 큰 도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링크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링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티팟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티팟을 3개 정도 만들게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 티팟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링크라는 거는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가장 작은 거, 중간 크기, 가장 큰 거, 이 3가지의 오브젝트를 서로 링크를 걸게 되면은 서로 관계가 형성돼요. 근데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맥스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해요. 부모가 움직이면은 자식이 따라가게끔 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링크라고 합니다. 여기 select and link예요. 여기 이 2개가 링크에 관련된 아이콘인데 select and link, 그러니까 미리 선택해 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선택해 놓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2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거죠. select와 link 기능. 자, 클릭하고요. 선택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쭉 이렇게 당기면은 선택을 했다는 것은 마우스 클릭한 상태죠. 이렇게 당기면은 점선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상위에 조금 더 큰 오브젝트에 커서를 위치시키면은 링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이건 링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링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활성화됐을 때 커서를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깜빡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링크가 된 거예요. 자, 링크가 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요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따라 움직이죠. 자,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면은 얘는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면은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면은 이것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링크 관계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있는 작은 티팟을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모라고 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링크 관계가 형성되면은 부모를 움직이면은 자식이 움직인다고 했죠. 근데 자식이 움직이면은 부모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더블 클릭하면은 자식도 링크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선택이 돼요. 근데 자식을 더블 클릭하면은 부모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링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일단 링크는 이렇게 부모가 된 오브젝트도 또 링크를 관계를 맺어서 다른 오브젝트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모이면서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티팟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이번에는 더 큰 티팟을 자, 이렇게 링크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려면은 가장 큰 티팟을 움직이면은 자식들이 다 같이 움직이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얘 혼자만 자식 관계로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티팟의 자식, 즉 가장 작은 티팟도 가장 큰 티팟의 자식이 된다는 거죠. 이 2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링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모두가 선택이 되겠죠. 모두 다 자식들이니까. 자, 가운데 거 클릭하면은 얘 두 개의 링크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자식이 움직이지만 얘는 얘한테는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링크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얘를 선택해 가지고 클릭 한번 했어요. 자, 해제가 됐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자식을 선택하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링크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의 더 이상 자식이 아니게끔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클릭하면은 해제가 되어버려요. 자, 다시 링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링크 관계가 모두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아무것도 안 했네요. 자, 가운데 것을 끊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는 그대로 유지가 된 게 맞죠. 그런데 이 관계는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는 서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관계를 끊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 애니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부착된 물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문이 있죠. 그죠? 자동차 문이 있는데 이 자동차 문이 자동차에 붙어서 같이 자동차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내릴 때면 문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어태치 기능이 있죠. 어태치 기능은 만약에 문이 있고, 자, 얘를 에이트블 폴리로 바꿔버릴게요. 근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그냥 어태치 시켜버립니다. 근데 어태치 시키면은 이거 두 개는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그냥 스피어 001의 오브젝트죠. 그래서 이 붙어 있는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이 부위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붙여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링크는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링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또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크는 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피봇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링크 관계에서도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이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리기 전에 손잡이가 있고 그 손잡이가 회전을 한 다음에 문이 열리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문을 어느 뷰포트에서 만들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탑뷰에서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길쭉하게. 자, 이래야지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론트 뷰에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레프트 뷰에서도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탑뷰에서 만든 거예요. 탑뷰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린 거고요. 이건 프론트에서 만들었고, 이건 레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느 뷰포트에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피봇의 위치가 다 다르죠. 그죠? 이것은 그 첫 번째 생긴 면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피봇이 그쪽에 붙어버립니다. 탑뷰에서 만들 때는 이 윗면을 처음 만들고 내렸죠.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는 뒷면을 만들고 올렸습니다. 앞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프트 뷰는 이쪽 면,
이쪽에 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크기를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문은 회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이 되겠죠. 여기에 경첩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형태의 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박스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겁니다. 뭐 프론트 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가운데 축이 있겠죠. 피벗을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하이라키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피벗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 피벗을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전문이 되기 때문에 피벗을 옮겨야 됩니다.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꺼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벗이 이쪽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피벗을 이렇게 센터로 잡아버리면은 이 가운데로 잡힙니다. 피벗을 우리가 이쪽에 위치시켰더라도 그래서 항상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잡이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그냥 프론트 뷰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탑 뷰에서 좀 앞으로 당겨서 문에 부착시키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이고 이것이 손잡이에요. 그런데 손잡이를 먼저 돌려가지고 문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문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손잡이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손잡이를 어태치 시켜버리면은 따라는 오겠지만 애니메이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손잡이를 우리는 링크 관계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손잡이는 부모가 될까요? 자식이 될까요? 문이 움직일 때 손잡이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손잡이는 문의 자식이 되겠죠. 문은 손잡이의 자식 관계가 되고 손잡이는 문은 손잡이의 부모가 될 거고 손잡이는 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이해가 됐고 링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피벗의 위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쪽에 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문 손잡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피벗을 위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회전을 시킬 때 자,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링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피벗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이거는 이쪽에 맞죠? 자, 손잡이도 이쪽에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두 개밖에 없을 때는 하나씩 선택해서 피벗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은 전체 선택해서 Effect Pivot Only 클릭해 주면은 피벗의 위치를 한 번에 그냥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문은 피벗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손잡이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피벗의 방향입니다. 지금 빨강색이 이쪽으로 가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쪽으로 있고 근데 녹색은 위로 향해 있습니다. 자, 이 피벗의 방향들이 자기들끼리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브젝트들끼리는 서로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이게 틀어져 있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거와 다르면 애니메이션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피벗을 먼저 위치시키고 원하는 곳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 것처럼 Effect Pivot Only 해서 이 피벗들의 위치를 모두 다 확인을 해서 방향이 다르지 않는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월드축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것은 월드축이 아니에요. 월드축은 이게 월드축입니다. 월드축이라는 것은 이 맥스 프로그램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축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어느 방향이 월드축의 x다, y다, z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이 맥스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방향들이 우리가 파악하기가 편리한 거죠. 이렇게 월드축으로 맞추는 방법은 자, 여기 있죠. 정렬을 하는데 월드축으로 정렬한다 이 말이에요. 자, align to world 클릭해 주면은 자, 월드축으로 정렬이 됐어요. 월드축으로 정렬된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여기 좌표가 월드축 방향과 동일합니다. 붉은색, 파란색 Z, 그 다음에 녹색 Y 이렇게 월드축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펙트 비봇 온리를 끄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우리가 링크를 걸기 전에 피봇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피봇의 위치 먼저 맞추고요. 월드축으로 정렬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 두 가지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링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링크를 자, 이렇게 선택하고 오브젝트 자, 이렇게 링크가 가능하죠. 아직 제가 링크를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했죠. 자,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와이어 모드에서는요. 와이어 모드에서는 이렇게 링크해서 이 빈 공간, 와이어가 없는 공간을 위치시키면은 링크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와이어 선에 이렇게 올려놔야지 링크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쉐이딩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빈 공간도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올려놔도 링크가 되는 거죠. 이거가 뭐 별것도 아니지만은 사실 모르면은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 링크가 안 되지? 문인데 왜 링크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와이어 선에 올려놔야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링크를 하겠습니다.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빈 공간을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셀렉트죠. 자, 다르죠. 자, 여기는 쉐이딩이기 때문에 여기를 해도 선택이 되는 겁니다. 커서가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빈 공간이나 여기나 다 빈 공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라인 위로 올리면은 와이어 위로 올리면은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선택이라는 기능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고 링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링크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모를 움직이면은 당연히 따라오죠. 한번 움직였는데 이것을 원위치 시키려면은 컨트롤 Z 언두 기능이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문을 선택하고 자, 로테이션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이제 문이 먼저 로테이션 되면 안 되죠. 손잡이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순서로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손잡이를 선택했습니다. 손잡이를 선택하고 오토키를 눌러볼게요. 먼저 선택하고 오토키를 누르고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오토키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선택해도 상관은 없죠. 자, 회전 모드로 바꿉니다. 한 10프레임 동안 이 문의 손잡이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릴까요? 우리가 회전할 때는
항상 스냅키를 켜라고 했는데 제가 안 켰네요. 자, 회전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회전을 시키고 그러면은 10프레임 동안 이렇게 손잡이가 돌아갔죠. 그 다음에 한 15프레임 동안 문이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20도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화면에 오브젝트들이 다 안 보이면은 컨트롤 시프트 Z 하면은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이 회전과 손잡이 회전과 동시에 지금 열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바라는 거는 아니죠. 그죠? 먼저 손잡이가 돌고 그 다음 문이 회전을 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0부터 10프레임 동안은 손잡이가 돌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이 15프레임 동안 열리고 했는데 지금 너무 길어요. 그럼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물론 이 키를 줄여도 지금 둘 다 같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선택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줄여도 되지만은 두 개가 선택되어 있으면은 이걸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프레임 동안은 문이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문이 열린 채로 그냥 두고 싶어요. 회전했다가 문이 열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회전 값을 복사를 해서 한 10프레임, 20프레임 정도 할까요? 멈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닫히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10프레임에 있는 회전 값을 복사해서 60 옮기면은 자, 됐죠. 자, 손잡이가 먼저 회전하고 문이 돌고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손잡이가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겠죠. 손잡이는 한번 회전한 채로 10프레임부터 60프레임까지 이 위치를, 이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돌아 있는 상황을. 그래서 10에 있는 키를 복사해서 60까지 가지고 와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많이 학생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중간에 키가 없어요. 여기 90도로 꺾여져 있는 키에서부터 계속 천천히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에 회전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에 60까지는 이 10에 있는 키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닫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링크라는 기능이 없다면은 사실 이 문이 회전하고 이 손잡이가 문에 붙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링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문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시간 동안 티팟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높이가 다르네요. 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티팟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문이 닫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티팟을
오토키 주고 이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0프레임부터 쭈루룩 들어오겠죠. 우리는 문이 열린 다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문의 키를 확인하려면 문을 선택하면은 문이 10에서 25까지 열림을 완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25부터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45부터 60까지 이제 닫히는 거죠. 그럼 얘는 45까지 들어와서 딱 멈추면 문이 이렇게 닫히겠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바닥을 한번 만들어 줍시다. 자, 플레인으로. 지금 0점 위치가 이쪽인데, 문을 만들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모두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오토키를 켜놓지 않는다면은, 이걸 올려도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자, 됐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링크라는 중요한 개념을 배웠고, 이 링크를 활용해 가지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